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저한테 상당히 뜻깊은 방송인데요. 제가 처음에 명리 공부하면서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작업이 서양 철학과 심리학과 명리학을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접점을 찾는 거고, 그래서 더 발전시키고 싶다 이거였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그럴 만한 아직 명리적인 어떤, 물론 철학 심리학도 아직은 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초반에는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가 구독자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예, 상황이 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을 일운 보는 거 어느 정도 하고, 물론 앞으로도 한 번씩은 해드릴 거예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일운 보는 걸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제가 이제 게시판에 MBTI 그거를 이제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공부를 MBTI 공부를 들어가니까 다시 유형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ISTJ는 뭐 이런 형이면 이게 무슨 일간에 무슨 이게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제 유형이 있지만 그거는 사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고, 제가 또 저 혼자 있을 때는 또 다른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제 스스로 이제 지금 공부를 다시 융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서 제가 이제 십성도 다시 정리해 드리고, 십성과 융의 이론을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사전 정보를 드리는 측면에서 방송을 하고, 이게 다 모아졌을 때 제가 MBTI에 그거를 좀 저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그때까지 방송을 안 하고 있기도 그렇고, 또 십성을 조금 풀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가끔 뭐 댓글란이나 아니면 라이브 할 때 어떻게 명리를 공부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시던데, 긴 설명 말고 단순하게 제가 제 인생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어떤 책 글귀 하나를 읽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는 듯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신 적 있을 텐데, 저한테는 사실 명리를 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융이고요. 제가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저기 그 서점에서 보고, 이 책에 여기 있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전공을 철학을 해서 심리학 쪽은 그닥 지식이 많지는 않았는데, 융은 늘 좋아하는 어떤 3대 심리학자 중에 융이 제일 저랑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저는 그냥 이 책을 그냥 골랐어요.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그 자신을 실현한 역사이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인격 또한 그 무의식적인 여러 조건에 근거하여 발전하며 스스로를 전체로서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글귀를 읽고 이거를 샀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명리학을 접하진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놓고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2017년에 제가 이제 심리학 대학원을 이제 하던 일 관두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심리학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니구나 대학원은, 이제 그거를 좀 좌절을 맞고 있었다가 명리를 접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는 명리에 그닥 왜냐면 전 서양 학문 쪽이 되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바보 같았죠. 그런데 MBTI라는 성격 분석이 융을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명리학에서 좀 채용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명리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명리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건 제가 되게 자만하고 오만했구나. 금기운이 많아서 자꾸 서양의 어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걸 좀 좋아하는데, 명리를 공부하면서 그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게 이해가 안 됐던 서양 철학적인 측면이 이해가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신기했어요. 옛날에는 어려운 그 사상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명리를 오행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인식이 틀이 좀 넓어졌는지, 그래서 지금은 서양 철학 옛날에 이해 못했던 그런 철학도 다시 보고 있는데, 그거
와고의 접점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를 명리를 하게 만든 거는 융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융하고의 접점을 꼭 찾고 싶었고, 사실은 융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뭐 철학자든 심리학자든 하고 싶어요. 제가 아들러는 살짝 했는데, 아들러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랑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하다가 좀 말았는데, 어쨌든 MBTI 준비를 해서 융하고의 그거를 조금 한 다음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방송을 찍게 된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주 명리를 보시면 그 사람의 보여지는 어떤 행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을 알 수 있지만, 저는 거기서 조금 보여지는 것 측면 이외에 이 사람의 무의식, 거기에까지도 사실은 더 파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는, 저도 물론 운기 공부하는 거 재밌고, 이 사람의 인생 행로가 이렇게 가겠다, 그것도 물론 공부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그래서 제가 융을 좋아하나 봐요. 무의식을 파고 싶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발동을 할까?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거에 제가 호기심이 더 많아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외향형, 내향형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십성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편관에 숨어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기제가 있는지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 CSI라고, 여러분, 그 제가 한때 이 CSI 시리즈를 엄청 많이 봤단 말이에요. 범죄 저기 심리 쪽을 다루는 그쪽인데, 거기에서 그 대기업의 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본인의 집에서 떨어져 죽는데, 그 떨어져 죽었을 때의 모습이 되게 기괴했어요. 다 벗은 채로 기저귀만 한 채였거든요. 한 60대의 남자가. 그래서 이제 그걸 파고들었는데 너무 기괴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파고 들어갔을 때에 지금 그 기제가, 무의식적인 기제가 지금 제가 하려는 그겁니다. 자, 이게 본인이라고 치면, 사실은 이 전체가 사실은 다 이 한 사람의 그걸 이루는데, 이게 이제 감정,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성욕, 식욕, 뭐 수면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욕망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돈, 뭐 남자에겐 여자들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쁘게 비춰주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되고, 자, 요것이 이제 관성이라고 해서, 나를 사회로부터 타자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 내가 성공해서 명예를 갖고 가는 거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는 통제력의 관성인데, 이 중에 정관하고 편관이 있어요. 죄송해요. 정관은 정도껏, 그래서 뭐 정관을 규정할 때 무슨 뭐 일반 공무원이고, 편관은 조금 더 좀 센 조직에 있는 그런 식의 그걸 하는데, 성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관은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를 한 70%만 통제해요. 아니면은 60에서 70%만. 그래서 9시까지 와 그러면은 8시 50분 정도에 도착해서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편관은요, 나를 거의 80에서 90%까지, 거의 뭐 100% 이상까지도 내 통제력을 넘을 수도, 임계치를 넘을 수도 있어요. 이 편관은. 한마디로 내가 사회에서, 그래서 편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만 발휘되면 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엄청 누리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오히려 참을성이 더 많게 보여서 편관이 더 오히려 성공할 수. 근데 이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합니다. 뭐든지 사주명리에서는 과유불급이에요. 많으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 편관 많은데 왜? 편관이 너무 많으면 엄청 그런 조직 쪽으로 가요. 주먹을 쓰는 조직 쪽으로. 그래서 적절히 하나 정도 있는 편관이 나를 잘 다스렸을 때, 이 사람은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와 그런 성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관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이 편관이라는 걸 쓰면 내가 되게 많이 통제되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내 자연스러운 욕구, 이의 기운이 네, 빠지게 돼요. 이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얘가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얘를 통제해야 되거든요. 네, 얘가 얘를 통제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게 더 세면 얘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편관은 편인을 강화시켜요. 본인의 어떤 고집, 아집, 내가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하겠어.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강화되면서 이 편인은 또 식신이라는 또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계, 본인 안으로 들어가는 감정계, 본인, 그런 거를 또 누를 수도 있어요. 식신은요, 사실은 가장 상관하고 식신은 좀 많이 달라요. 상관은 나를 드러내는 어떤 욕망계가 발달되면, 식신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맛있는 거 맛집에 가서 줄 서는 사람들, 식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상관들은 줄 잘 안 씁니다. 뭐 이것도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이 이 작은 소소한 거에 여유를 즐기면서 하는 쪽이 식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식신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 인간이 참 자기의 어떤 현실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행복을 느껴요. 하지만 상관은 약간 편관하고 비슷하게 본인이 어떻게든 드러나야 돼요. 약간 뭐라 그러죠? 요즘? 관종. 네, 관종. 상관이. 그러니 이 편관이 편인을 강하게 하면 식신, 기본적인 그게 망가지면서 이제 상관, 성공해서 당연히 두드러지고 싶다라는 이 상관이 또 발현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편관이 지금 오늘 제가 읽은 부분에서 편관이라고 하지 않죠, 당연히. 융은 이제 외향적인 성향에 대해서 했어요. 자신의 어떤 그 욕구나 사회적인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을 외부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식신, 내가 즐거우면 돼가 아니라 밖에서 나를 봤을 때 성공한 사람으로 그 사회 안에서 1등이 인정받는, 거기에 이제 본인의 가치관을 맞추는 사람을 외향적이라고 거기서 이제 융은 표현을 해요. 네. 막 성격이 밝고 명랑하고 이런 거랑은 다른 기제입니다. 나의 가치 판단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성공을 해야 내가 네, 가치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고, 반대로 아까 제가 얘기한 식신은 내가 즐거우면 돼요. 되게 많이 다르죠. 내가 즐거우면 되는 사람은 약간 내향성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사회에서 하는 판단 기준이 여기면 여기에 맞추려고 계속 가다 보면은요, 본인의 기본적인 어떤 이게 약해지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런데 세상 모든 거는 음양이죠. 이 두 개가 균형이 깨지면 이 사람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편관이라는 거는 외향, 보여지는 게, 양의 측면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상대적으로 이 음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커지면서 얘가 작아지는데 얘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너무 커져 버리면 얘가 본인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무의식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음양이 조화가 깨지면 그때는 이 사람은 그래서 편관이 강한 사람들이요, 자기 건강도 해치면서까지 일하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자,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식신의 욕망, 이 음이요, 이 양한테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좀 살려줘 그래요. 너 계속 양만 발전시키면 나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너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의 이 음적인 게 뭐냐면, 요거 아주 유아기적인,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 사랑받고 싶은 감정이 이쪽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기업가가 기저귀 채로 이 자기 그 집에서 떨어진 채로 이제 그 사건을 들어가 본 결과 어느 정도 예측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에서 하는 성공, 그리고 본인이 늘 1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본인은 강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강박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 있을 때는요, 애기처럼 누군가가 나를 한없이 내가 뭔 짓을 해도 한없이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게 유모놀이였어요. 본인은 애기가 되고, 애기가 돼서 기저귀를 차고 거기서 무슨 배설을 하고, 그거를 유모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애기놀이를 한 거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편관을 써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도 훨씬 소수예요. 그래서 저도 그 케이스를 보고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가 그런 기제인가? 너무 보여지는 거에 하다 보면 그 풀어져 있을 때는 진짜 나도 누군가부터 한없이 예쁨 받고 싶고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될 정도로 나의 실수까지, 이 평관은요, 한번 일하면 실수도 용납 안 하는 강박이 있고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허물을 다 벗고, 애기들은 똥 싸건 오줌 싸건 어른들이 예뻐해 주잖아요. 그런 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신경쇠약으로 정신의 분열이, 물론 그것도 남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행동이지만 사회에서 너무 완벽해 보이고 성공을 한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이 정신적으로 뭔가 풀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너무 극단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 오행이 이 음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무의식에서 한없이 본인을 있는 그대로, 내가 잘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받아줄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극단의 예일 수도 있는데, 저는 편관이 지나쳤을 때 나오는 무의식의 태도는 아주 유아기적인, 내가 어떤 거에도 책임을 안 지고 어떤 짓을 해도 악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제. 그래서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한꺼풀 벗겨보면 아기 같은, 나를 한없이 사랑해줘, 이런 기제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애기고 나를 정말 이유불문하고 내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한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긴 해요. 하지만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 유독 숨겨진 그 욕망 안으로, 본능 안으로,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강하다, 겉으로 단단하게 본인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의 부드러운 아기처럼 대우받고 싶은, 아기처럼 사랑받고 싶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음양을 맞추면서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음양을 맞추기 위한 작용이 아닐까, 저는 거의 확신해요. 그래서 뭐 뜨겁고 차갑고 딱딱하고 이런 단순한 음양보다 한 사람이 살면서 정신에도 분명히 음양이 있고 보여지는 것만 해석을 하는 거 이면에 그 안의 것도 해석을 해주면서 터치를 해줘야 이 사람이 이 간극이 적어지면서 정신적인 병이든 신체적인 병이든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MBTI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MBTI로 가기 위해서 가는 어떤 전 단계의 파일럿 방송,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방송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e.